이제 정시 모집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정시 모집 일반 전형은 기존 2022학년도와 크게 변형된 것은 단계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대상 학생은 졸업 예정자 즉 재학생과 졸업자 즉 재수 이상의 학생들을 포함을 한다는 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단계 전형을 통해서 기존이 수능 100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결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적성 면접을 일부 학과들이 시행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1단계 수능 성적을 한번 거른 후에 2단계 전형에서 80과 20 비율로 각각 그 수능 성적과 그리고 교과 성적, 교과 평가를 합해서 합격생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 정시 설명이 끝나고 나면 010-8033-8884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공부에 관한 거는 유치원생부터 재수생까지 다 질문해 주시면 답을 드릴 거고요. 정시모집 일반 전형, 요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수로 2배수 뽑아서 1단계 80, 2단계 20. 역시 정시모집 특성상 의과대학에서도 MMI는 보지 않고요. 네. 그냥 결격 여부 판단 정도로 이렇게 사범대학에서 면접을 보게 되고, 그 이외에는 면접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단계 성적과 교과평가인데 정시직균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교과평가가 20점, 기본점수 15점으로 간다는 거. 교과등급 평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처럼 15점을 기본 점수로 주고 AA 5점, AB 4점, BB 3점이니까 현실적 최대 감점은 한 2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시직균보다도 반영 비율은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최상위 학과, 의대, 치대, 경제, 경영 1, 2점 때문에 푹 떨어지고 최고점하고 커트라인이 굉장히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과에서는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반고는 감점을 안 받으니까, 나중에 일반고에서 만약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할 정도 되는 친구가 내신이 4등급이다. 이건 뭐 상상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대 경제학과 미적분, 확통 꼭 들으라. 왜냐면 문과이기 때문에 이제 확통만 들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미시경제나 계량경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적분을 모르면 안 되고, 확통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확통은 미적분처럼 많이 쓰진 않는데, 미적분은 뭐 편미분, 전미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적분 뭐 이게 다 배우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학과하고 경제학과를 복수전공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쪽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하나도 수학과하고 경제학과를 복수전공을 할 만큼 경제학에서 미적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제 미적분을 안 치고 들어오는 아이들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파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는 수시 일반 전형에서 구술 면접에서도 수학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자연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적분 확률 통계 다 들으라고 하는 거고, 이거 잘 표시해 놨다가 서울대에서 발표한 거니까, 대체로 화학과에는 화학2, 미적분은 다 되게 많이 들어가고, 공대나 약간 좀 그런 쪽에서는 기하까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미적분이 많이 들어가고 확통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표시해 놨다가 내가 어느 과를 가더라도 표시를 잘하고, 미대는 뭐 이런 거 없고요. 음대도 특별한 과목 없습니다. 약대 같은 경우도 확통, 미적분 권장이고, 생명과학 2 다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들으라는 얘기죠. 여기서 학점이 잘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요번에 이제 학과별로 물리나 화학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들어야 한다. 물리 또는 화학을 들어야 한다. 수능에서 그런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능 과목 선택할 때도 필수 선택 과목이 서울대학교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이번에 과탐에서 큰 변화를 이루었던 게, 지금까지는 2 과목을 하나 꼭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물화 생지 중에 2 과목을 하나 꼭 선택하라고 했었는데, 원만 들어도 좋겠다. 괜찮다. 그래서 원원을 듣겠다는 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재수생 비중이 훨씬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말이요, 서울대학교를 가기가 되게 쉬웠어요. 왜 쉬웠냐면 우발적으로 서울대학교로 오는 아이들이 없었거든요. 특히 이과는. 문과는 뭐 서울대학교를 우발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우발적이라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수능 당일날 성적이 치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의외로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공부가 뭐니 나갔을 때도 그때 전국 수학하는 애들 중에서 심지어는 6월 모의고사 때 3등급이었던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수능은 만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6모에서 2, 3등급인 아이가 9모에서도 2등급이었던 아이가 만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만점이 나왔던 애는 오히려 시험에서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들의 에너지나 공부 양에 의해서 몇 달 사이에도 성적도 올라가고 운도 좀 작용을 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2 과목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응시 자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문과 쪽에서는 못했던 애가 뭐 서울대 경영학과를 간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재수생 중에서도 이제 2를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양이 진짜로 뭐 원에 뭐 2-3배 정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원을 선택했는데 만약에 수능에서 뭐 한두 개밖에 안 틀렸다. 다 만점이 나왔다. 이래버리면 연대나 고대를 갈 수 있었던 아이들이 안전하게 서울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대 이과 정시 커트라인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거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면에서는 재수생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서 서울대 이과는 재수생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수시나 수시 직윤이나 수시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정시 직윤 재학생이 약간 유리한 이쪽에 집중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재학생들은 정시로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는 훨씬 더 어려워져서 과거의 기준보다는 특히 이과는 문과는 상관없고 똑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를 선택하면 가산점 3점, 2+2를 선택하면 가산점 5점을 지급하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1, 2나 2, 2를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원래 했던 과목을 다시 할 거고 지금까지 서울대학을 준비 안 했던 애들도 다 1, 1을 할 거고 그래서 2, 2나 1, 2를 하는 아이들은 이 가산점을 반드시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영재고 학생들이나 과고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정시를 볼 때는 수능에서 감점 요인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감점 요인을 평가에서. 이 가산점으로 상쇄를 하면 유리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워낙 그 과학을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재고나 과고 학생들은 과감히 투 과목까지도 도전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싶고요. 그럼 일반고 아이들이 이제 투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영재고 과고 아이들하고 굉장히 심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원 또는 원투 정도까지 내가 과학에 자신 있는 과목이 있다면 원투까지 자신이 없다면 원원으로 가는 게 안전할 수가 있는 게 정말 과학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뭐 내가 일반고인데도 사실 전교권 아이들은 영재고 과고 애들만큼 과학을 잘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잘하는데 너무 위축받을 필요 없는데 가산점을 노리는 것 때문에 잘 하지도 못하는데 괜히 도전했다가 공부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국어, 수학 성적도 같이 안 올라갈 수가 있어서 요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원원이냐 원투냐 투투냐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거 영재고는 당연히 투투 하셔야 돼요. 투 과목을 선택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과거 영재고 아이들은 추천해 어느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죠. 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중복만 안 되도록.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리 한 과목을 꼭 들어라, 화학 한 과목을 껴야 된다. 그거 그런 기준만 과정이 맞춰주면 있죠.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생물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물리화학을 좀 피해가는 네네. 거를. 그래서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도 제 기억으로는 어. 내신에서는 생물원, 생물투가 필수 권장 사항인데 네. 수능에서는 물리화학 중에서 원투 중에 4과목을 하나 꼭 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생물하고 지구과학으로 쏠림 현상을 서울대학교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리화학 중에서 한 과목은 꼭 듣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투를 들을 때는 물리투, 화학투는 정말 영재고 과고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인원수가 좀 적어요. 양도 많고. 그래서 영재고 과고 학생들은 상관이 없고요. 물화생들 중에 어떤 투를 들어도. 네. 근데 일반고 학생들은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네. 모험을 한다면 물리, 화학, 투를 듣는 것도 괜찮지만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저는 입시에서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네. 투를 선택한다 그러면 생물 투나 지구과학 투를 선택하는 게 좀 안전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일반고도 진로 선택 과목 중에 투 과목들이 개설이 돼 있으니까 교과 시간을 충분히 10분 활용해서 수능 준비에 또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교 학점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투 과목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목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더라도 지금 중학교 1, 2학년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과목을 듣든지 옆에 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 걸로 이수 과목을 다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서는 성취평가하고 절대평가가 완전히 나뉘고 완벽한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학생들도 그때 맞춰서 아마 서울대학교에서 또 이런 성취 과목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보입니다.